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다가 이번 주는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치니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기말고사 범위는요,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게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중간고사 문제인데 여기서 60% 내지 70%를 낼 겁니다. 살짝 바꾸어 낼 테니까 이 공부를 하시면서 그 책을 비교해 가면서 관련 문제들을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배웠던 게 정상 원가 계산 문제 있죠, 그죠? 지난주에 제가 5문제 풀었을 겁니다. 5문제 풀고, 그 다음에 이 차액 조정하는 거, 매출 원가 조정법, 그 다음에 영업의 손익법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 문제에서 개별 원가 계산에서 우리가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을 했었고,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문제를 2문제 풀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할 겁니다. 그죠? 60% 나오고 60% 70% 정상 원가 계산 문제 낼 거고, 자, 이거 객관식 문제 같이 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객관식 문제 같이 보세요. 제가 중요한 게 정상 원가 계산할 때는요, 뭐라 했어요? 원가의 변동성과 지연성을,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정상 원가 계산의 장점이다 했죠. 그 다음 것들 정확하게 구분하시고요.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 지시서를 활용한다 했죠. 그래서 작업 원가표를 활용하고 제조 간접비 배부가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차이 문제는 제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원가 계산하고 정상 원가 계산 지난주에 풀었던 문제 완벽하게 풀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분별 원가 계산에서 우리가 부분별 원가 계산에서 큰 문제는 나중에 다음 학기에 푼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가 직접 배분법과 그 다음에 단계 배분법만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오늘 하는 종합원가 계산 문제를 이론 문제하고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는 제가 일단은 환산량 계산하는 것까지만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보세요. 출제될 거 다 이야기 드렸죠, 그죠? 이야기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고사 문제, 지금 시험 범위가 좀 오히려 많아졌죠. 근데 중간고사 문제도 한정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원가 계산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한번 복습하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을 배우셨죠.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에 의해서 생산합니다. 그죠? 조선업, 그 다음에 건설업 등 가구재 작업 기억하시고요. 작업 지시가 내려갑니다. 작업 지시서별로 원가 계산을 합니다. 작업 원가표를 서는 게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동일한 제품을 연속적으로 만약에 100개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100개 생산하는 걸 일일이 하나하나 제품별로 원가 계산하기보다는 100개의 원가가 공장에서 100개의 원가가 만약에 1000원이 들어갔다. 그럼 한 개당 얼마입니까? 10원이죠.
이렇게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동일한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이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수목표. 주문 제작에 적합한 개별 원가 계산과 대비되는 방법으로 동일한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업의 적정한 원가 계산 방법이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 예, 좋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조선업, 건설업, 가구, 제작업, 작업 지시서,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배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한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안에 발생하는 원가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생산량으로 나누어주면 원가가 얼마? 한 개당 얼마? 이렇게 나오면 끝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가 제공품 계정에서 기초가 있고 단기 총 제조 원가가 있습니다. 그죠? 제공품 계정에 이놈이 만약에 지금 저 문제처럼 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놈이 전부 다 완성품으로만 나온다면, 즉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만 나온다면 이게 100개다 하면은 한 개당 얼마가 됩니까? 한 개당 10원이 됩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단기 총 제조 원가라는 얘기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의미합니다. 그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놈이 그대로 합쳐갖고 그냥 한 공장에서 다 합쳐갖고 완성품으로 다 나오면 나누기 100개에서 10원 끝! 이러면 좋은데 뭐가 있다? 네. 완성 안 된 기말 제공품이 있기 때문에 종합원가 계산이 살짝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개념 잡으셨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 10초 생각하고 들어갈까요? 제가 시간 줄게요. 자, 종합원가 계산의 의의요. 자, 종합원가 계산은 단일 종류의 제품을, 동일한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단일 종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동일한 작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동일 키워드입니다. 철강업 똑같은 놈 만들어내죠. 석유 똑같은 놈 만들어내죠. 섬유업, 제분업, 화학공업 등의 업종에 적합합니다. 여기서 종합원가 계산은 공정별 원가 계산이라고도 하고요. 공정별 원가 계산, 이놈은 어차피 다음 학기에 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공정별 원가 계산, 지금은 이번 학기는 이까지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를 배부하는데 원가를 어떻게 제공품 계정에 기초 제공품에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죠. 그죠?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나누어 주는 기준이 뭐다? 예,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용어 익힙니다.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따라합니다. 완성품 환산량. 좋아요. 완성품 환산량.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입니다. 주문에 따라 각 작업이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 적합하고
조선업 등에 적합합니다. 작업 원가표를 활용하고 뭐가 중요하다? 제조 간접비 배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조 간접비 배부가 머릿속에 넣읍시다. 제가 여기서 반드시 기말고사 객관식 문제 냅니다. 객관식 문제 낼게요. 자, 한 10초 정도 생각하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의 비교 한번 봅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그냥 파란색으로 칠하기나 노란색으로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합니다. 개별 주문 생산 형태.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형태. 그 다음에 적용산업에서 조선업, 건설업, 기계공업, 인쇄업 등 종합원가에서는 철강, 정유, 화학, 섬유. 원가 집계단위는 개별 작업이나 개별 제품별로 집계하고, 종합원가 계산은 제가 공정별 원가 계산이다 했죠. 공정별 원가 계산이다 해서 생산량 몇 개 생산했는데 원가가 얼마냐고 집계를 합니다. 원가 계산 기간의 생산량에 대해서 원가가 계산됩니다. 제조 지시서는 특정 제품이죠. 모양이 다 다르니까 특정 제조 지시서고, 여기는 계속해서 동일한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계속 제조 지시서인데, 이거 요 놈만 아시면 됩니다. 계속 지시서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용어 어렵죠? 원가 얻음의 과정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종합원가 계산 나중에 평균법, 선입선출법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계산합니다. 배우게 될 거고요. 기말 제공품의 평가. 자동으로 이거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기말 제공품의 평가는 자동적으로 단기 제품 제공품에서 기초 제공품에서 단기 총 제조 원가 더하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기말 제공품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종합원가 계산은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계산하게 된다. 이것도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나시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원가 보고서 각 작업별로 원가 계산표를 작성합니다. 원가 계산표, 작업 원가 계산표. 여기는 제조 원가 보고서라는 놈을 쓰게 됩니다. 제조 원가 보고서. 이것도 용어가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됩니다. 원가 계산표, 제조 원가 보고서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별 원가, 다시 밑에서 볼게요. 원가 보고서가 개별 원가 계산 원가 계산표, 종합 원가 계산은 제조 원가 보고서, 그 다음에 제조 지시서는 개별 원가 계산은 특정 제조 지시서, 그 다음에 뭐 원가 집계단위 개별 작업, 개별 제품, 그 다음에 주문, 여기는 동종 제품을 연속으로 생산한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한 3분 정도 보고 넘어가세요. 수동에서. 자, 종합원가 계산의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종합원가의 기초 개념. 요거 잘 이해하시면 종합원가 계산이 쉬워집니다. 자, 우리가 차변의 기초 제공품과 단기 총 제조 원가를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이 만약 기초 제공품과 단기 총 제조 원가가 합쳤는 게 100원이라고 봅시다. 100원이면 자, 그래서 공정에서 한 공정에서 발생했는 공정별인데 우리는 지금 이 공장에서 한 개의 공정만 있다고 봅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 가면 이렇게 갑니다. 절단을 하고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도료부가 있을 거고 이렇게 공정을 거치겠는데 우리는 한 공정에서 제품이 완성된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이 공정에서 100원이 이렇게 자 기초제공품과 단기 총제조 원가가 1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성된 게 100개다 하면은 한 개 얼마?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즉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완성품이 60개고 기말 제공품이 40개 이렇게 나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자, 기초제공품 10원과 단기 총제조원가 합계 100원을 완성품 60개와 기말 제공품 40개를 기준으로 그냥 완성품 60원, 기말 제공품 40원 이렇게 배부하면 좋겠죠.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이 쉬운데 보세요. 기말 제공품이라는 얘기는 완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완성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완성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즉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틀리고요. 틀린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완성품에는 원가가 100% 투입되었죠. 그러나 기말 제공품에는 원가가 100% 투입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놈 100원을 60원과 40원으로 나누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자, 고민을 하는데, 자, 만약에, 그러면, 이 완성품은 100% 완성된 거고요. 그러면 40개가 완성되었는데, 이게 40% 완성되었다. 그러면, 한 개가 40%씩 완성되었으니까, 이걸 완성 다 시켰다면, 40개를 40%씩 완성시키지 말고, 이 노력을 전부 다 완성시키는데 노력했다면 몇 개하고 똑같느냐는 얘기죠. 40개 40%니까 16개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으로 고쳐서 생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0개는 완성도가 60개는 100% 완성되었으니까 60개하고 똑같고요. 기말 제공품이 40개는 몇 프로 완성되었다? 50% 완성되었으니까 50%, 50%, 50%, 50% 이렇게 완성시키면 몇 개하고 똑같다? 20개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품 환산량을 가지고 배분을 해줍니다. 자, 밑에 볼까요? 완성품 60개는 100% 완성되었으며, 그죠? 완성품 환산량이 60개, 기말 제공품 40개가 50% 완성되었으므로 20개.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은 총 몇 개가 됩니까? 80개가 되죠. 80개가 되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100원을 80개로 나누면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예, 유들 가지고 간다 했죠. 유들 갖고 갑니다. 이거 이렇게 계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교재를 제가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책에 공식이 막 적혀 있죠. 저는 공식으로 안 풉니다. 이거 뭐 공식으로 써가 있는 거 나중에 공식이 맞는지는 확인하는데 저는 다음에 개정판을 낼 때는 이거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안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걸 100원 곱하기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0개 곱하기 60, 80개분의 60개 100원 곱하기 80분의 20 이렇게 안 가지고 갑니다. 알았죠? 율로 갖고 갑니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얼마? 1.25원입니다. 그러면 완성품은 60개 곱하기 1.25 75원이 되고 기말 제공품은 40개 곱하기 1.25로 얼마요? 25원으로 계산되겠죠. 그죠? 자, 됐습니까? 이거 몇 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되는 게 결국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원가를 나누어 주면 되는데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투입된 원가가 틀립니다. 투입된 원가가 틀리니까 배부 기준을 뭘로 가지고 간다고요? 네, 완성품 환산량을 이용해서 배부 기준을 가지고 갑니다. 자, 완성품 환산량을 이용해서 배부 기준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력을 완성시키는 데 투입했더라면 몇 개가 완성되었을까 하는 게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다시 모든 노력을 완성시키는 데 투입했다면 몇 개하고 같으냐 하는 것이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뭘로 가지고 간다? 완성품 환산량으로 가지고 갑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서 잠깐 한 번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생각하고 갑시다. 근데 우리가 이 직접 재료비가 있고 직접 노무비가 있고 제조 간접비가 있는데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특정 제공품에 직접 집계를 하고 제조 간접비를 나누어 줬었습니다. 그죠? 근데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들, 제조 간접비 배분하는 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들 한 통에 다 모으면 됩니다. 구분 없이 모아서 이렇게 나누어 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책상을 만든다고 봅시다. 그럼 책상은 합판은 언제 투입됩니까? 자 보세요. 공정 물건을 만드는데 하얀 백지 하나 갖고 올까요? 네.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숫자가 틀린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기초제공품 100원이고 단기 총제조원가 90원입니다. 90원이고 완성품 60개니까 100% 완성됐으니까 완성품 환산량이 60개죠. 60개. 글자 잘 쓸게요. 60개. 그 다음에 요 놈은 50% 완성되었으니까 40개입니다. 완성품 환산량이 80개죠. 80개입니다. 근데 원가가 얼마인가 하면 원가가 총원가가 100원입니다. 100원. 그 다음에 이 100원을 80개로 나누면 한 개당 1.25입니다. 그죠? 자, 1.25. 자,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놈 계산했고 원가 집계했고요. 자, 보세요. 물량 흐름 파악했고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1번 물량 흐름을 파악했고 완성품 환산량 계산했고 총원가 집계했고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했죠. 자, 수량 파악했습니다. 물량 흐름 파악했고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 계산했고 세 번째 원가 모았고 네 번째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했고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 자 60개 곱하기 원가 나눠줬습니다. 100원의 원가를 나눠줍니다. 60개 곱하기 1.25 하면 얼마요? 75원. 기말 제공품은요. 40개 곱하기 1.25 하면 얼마요? 그렇죠. 25원.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죠? 순서가 물량을 파악합니다. 물량 흐름을 파악하고 따라합니다. 물량 흐름 파악하고 두 번째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고 세 번째 총원가 집계하고 네 번째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하고 다섯 번째 원가를 나누어 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단기 제품 제조원가고 이게 기말 제공품 원가죠. 자,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 가만히 보시면요. 공정초가 있고 공정말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 책상을 하나 만든다고 봅시다. 그러면 책상의 직접 재료비는 네, 합판이죠. 그럼 합판이 언제 들어가겠습니까? 이 시점에 들어가죠. 공정초에 들어가죠. 공정초에 들어갑니다. 그죠? 공정초에 다 투입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지금 40개, 이것도 잘못 적은 또 20개죠. 그죠? 근데 이 기말 제공품 40개 중에 50% 완성되었다는 얘기는 이까지 50%가 완성되었죠. 50% 완성되었지만은 빨간색으로 써야 되겠다. 직접 재료비는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 재료비는 50% 완성된 게 아니라 이미 공정초에 다 투입되었으니까 직접 재료비는 다 들어갔는 거죠. 100% 다 들어갔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가 투입되는 시점에 따라서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놈의 완성도는 차라리 완성품 직접 재료 완성도는 기말 제공품은 100%죠. 다 투입되어 있죠. 그러니까 20개가 아니라 이거는 40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공비는 어떻습니까? 공정을 통해서 자 이번 학기는 공정을 통해서 균등하게 발생하는 것만 수업합니다. 공정을 통해서 균등하게 발생하니까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그러니까 나누어주면 가공비는 20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는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를 나누어서 환산량을 계산하고 나누어서 원가를 짓게 하고 나누어서 직접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와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나누어서 합니다. 지금은 통으로 했는데 직접 재료비 따로 가공비 따로 해줘야 된다. 왜?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는 투입되는 시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여러분 1차 시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 요거 직전 앞장하고 요 장을 반복해서 몇 번 들으세요. 2차 시에는 이거 개념부터 다시 한번 찍고서 2차 시 설명을 할게요.